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장은 2022년 8월 1일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64%이며 6월의 0.61%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비교했을 시 2022년 7월 인플레이션은 4.94%로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장은 다른 G20 국가에 비해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변동폭이 높은 원유, 농산물 등의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022년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2.86%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은 세계적인 상품 가격 상승은 정부 보조금으로 국내 가격을 감소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덧붙여 농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은 우기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가격 상승도 정부 보조금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력 잠수함 및 핵 확산 방지 정책에 관한 국제법을 우회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주재 인도네시아 대표는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참여하여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협약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원자력 잠수함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명 및 인도주의적 생명을 구하는 노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가 주변 국가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 보고서가 인도네시아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총장은 최근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핵 확산 금지 조약 협정에 부합하도록 확실히 실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번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는 핵보유국이 비보유국과 결탁할 기회를 열어 핵의 다국가 배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며 핵잠수함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핵 방사능으로 해양 환경 오염과 운송, 유지 보수 및 사용 중 핵 누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용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핵무기로 전환되기 쉽다며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핵무기 확산의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2021년 9월 호주는 미국, 영국과 더불어 오커스 합의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최근 신형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비롯한 8개 온라인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의 특정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권한 부여 정책에 따라 민간 전자시스템 공급자는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팀을 비롯해 에픽게임즈, 페이팔, 야후, 도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리진닷컴, 잔드르닷컴 등 총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아 폐쇄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는 삭제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이용 차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지난 27일까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일까지 데이터베이스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따라 이용이 차단된 스팀 등 8개 온라인 플랫폼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게임협회는 플랫폼 폐쇄가 영구적이지 않으며 정책에 따라 관련 사이트에 등록하면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6개의 게임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PSE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정지된 게임 플랫폼 6개는 인도네시아의 상위 10위 안에 드는 플랫폼들이라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우리나라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역 사기 조직이 국내 기업을 속여 빼앗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내 한 중소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한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해킹한 계정을 이용해 거래처를 사칭하며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피해 기업에 전송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홍콩은행 계좌로 각 66억 원과 13억 원, 총 79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공조 요청을 접수한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관은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피해금 동결과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의 공조 수사 결과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26억 원, 8월 홍콩에서 13억 원을 우선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조 수사는 지난해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며 피해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도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식 피해금 환수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 경찰을 초청했고 현지를 방문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공조에 장기간 협력해준 인도네시아 경찰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국 경찰은 향후 유사범죄 발생 시 공결 및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협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모도왕 도마뱀의 서식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대폭 올리자 해당 지역 관광업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 코모도 국립공원 관광을 위한 공항과 호텔 리조트가 몰려있는 관문도시라고 한 바존의 관광업체들은 정부의 입장료 인상에 항의하며 모든 종류의 관광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모도왕 도마뱀을 보호하기 위해 7만 5천 루피아에 불과하던 코모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375만 루피아로 약 50배 인상했습니다. 관광협회는 정부가 너무 급격히 입장료를 올리면서 지역 관광업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은 우리는 관광보트, 육상교통, 식당, 호텔부터 사진작가와 가이드, 요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날부터 31일까지 코모도 국립공원과 이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관광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객의 방문을 막지는 않겠지만 관광객이 라부안 바조에 오더라도 관광객을 태울 차량이나 이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의 시설에 불을 지를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관광 수입 증가와 환경 보전 둘 다 원하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입장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보로부들 사원의 입장료를 5만 루피아에서 75만 루피아로 급격히 인상하여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냐며 큰 반발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전력회사는 자카르타의 KFC 매장 부지 내에 전기차 일반 충전소 시설이 설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PLN에 따르면 소매점포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충전 설비는 클라바가딩에 KFC와 멕시코 요리점 타코벨이 운영하는 점포 부지 내에 설치됐습니다. KFC와 타코벨은 패스트푸드 인도네시아 소속으로 충전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PLN의 홍보 관계자는 이번 소매점 내 충전소 설치를 기점으로 최소 100대 이상의 충전시설이 패스트푸드 인도네시아의 점포 부지 내에 설치되도록 모든 업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LN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사업주들의 선택에 따라 중형 충전기 시설, 고속 충전기 시설, 그리고 초고속 충전기 시설 등 3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KFC에 설치된 충전기는 일반 중형 충전기입니다. 패스트푸드 인도네시아의 에릭 최고 경영 책임자는 향후 EV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 점포의 충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PLN은 6월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 139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21만 6,62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7,028명, 완치 601만 545명으로 집계되어 2.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활동 제한을 자바 발리 지역은 8월 15일까지, 그 외 지역은 9월 5일까지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연장 지침에는 학습에 관한 장관 공동 시행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활동 제한 1단계 지역에서도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도 가능하지만 학교 주변 코로나19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 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최소 7일 동안 학교에 등교할 수 없으며 학교 인원 5% 이상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인될 경우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감염을 예방할 것이며 감염자가 나올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코로나 전파 경로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3일 만에 코로나에 재확진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는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게서 재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콧물과 마른 기침, 피로감을 호소했던 첫 번째 감염과는 달리 두 번째 감염에서는 무증상이라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코로나19 치료 후 완치됐다가 재발하는 사례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라며 이 경우 항바이러스제 추가 치료는 필요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미국을 강타하였습니다. 감염의 확산세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양상입니다. 뉴욕시의 시장은 15만 명의 시민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비상조치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보다 앞서 캘리포니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8일 기준 4,630명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와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 확진자는 21,067명이며 7월 12일 1만 명이 넘어선 이후 보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3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